저는 올해 35, 올해로 결혼 15년 차입니다. 제 나이를 보면 아시다시피 저랑 남편은 철업칠 때 만나 철업칠 때 결혼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하시던 가게가 망해서 가게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우리 세 식구는 방 한 칸짜리 월세로 들어갔는데 그 집이 지금 제 시부모 집이었어요. 제 남편은 주인집 아들이었고요. 시아버지는 은행에서 일하시다 퇴직했는데 돈도 많이 버셨지만 워낙 재정관리를 잘하셔서 그 집뿐 아니라 작은 아파트 하나, 새 놓는 건물 하나 가지고 계셨죠. 저보다 2살 많은 남편과 저는 고1 때부터 만나기 시작했고 남편이 군대 말년 휴가 나왔을 때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아이가 생겨서 우리는 남들보다 일찍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그때 남편의 나이 22살, 제 나이 20살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제가 결혼하기 전 시부모님의 집에서 이사를 나왔고 저는 결혼하고 댁에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다. 남편이 군대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장 잡고 안정될 때까지만 시부모랑 같이 살기로 했죠. 시부모랑 같이 살게 된 지 석 달도 안 돼서 저는 시부모랑 같이 살게 된 것을 엄청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후회해봐야 뾰족한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임신 중이고 남편은 여전히 직장 없이 시부모에게 얹혀 살았으니까요. 시부모가 남편과 저를 티나게 편애하는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시부모는 남편의 부모고 내 부모가 아니니 남편을 편애하는 건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무시하는 건 참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시부모 집에서 새들어 살아서인지 대놓고 쥐뿔도 없는 집자식 취급을 하고 제가 조금이라도 좋은 걸 사거나 좋은 걸 먹는 꼴을 못 보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 딸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과일을 사러 갔을 때였습니다. 임산부는 뭘 하나 먹어도 예쁜 걸 먹어야 예쁜 아기가 태어난다고 해서 제일 크고 예쁜 걸 집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애미가 한다는 소리가 너는 네가 계산할 것도 아니면서 뭐 그렇게 비싼 걸 사. 그냥 이거 사. 하면서 제가 들고 있는 딸기를 빼앗아서 다시 제자리에 놓고 제일 작고 못생긴 딸기 주스용 딸기라고 적힌 걸 샀습니다. 저는 예쁜 걸 먹어야 되는데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계산하는 것도 아니니까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집에 와서 그것도 딸기라고 씻어서 먹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임산부만 아니었으면 그렇게 서럽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만삭 때는 제가 소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남편한테 소고기가 너무 먹고 싶다고 했죠. 남편은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시어미한테 가서 소고기 사올 테니까 돈을 달라고 한 모양입니다. 시어미가 자기가 고기 사올 테니까 있으라며 식육점 가서 고기를 사왔는데 돼지 목살을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나 소고기 먹고 싶다고 했잖아. 귓속말처럼 하니까 시어미가 그걸 듣고 고기가 다 똑같지 너는 꼭 뭘 먹어도 비싼 것만 먹으려고 하냐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기 임신했을 때는 돼지비계도 먹기 힘들었다면서 너는 시부모 잘 만나서 먹고 싶은 고기도 맘대로 먹는다면서요. 그날 돼지 목살을 먹는데 돼지 냄새가 확 올라와서 고기가 안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한두 점 먹고 더 이상 안 먹으니까 너 지금 소고기 안 사고 돼지고기 샀다고 기분 나쁜 티 내는 거니? 하여튼 지부모나 지나 없는 것들이 더 따진다니까? 는 이러는 겁니다. 그게 임신한 며느리 앞에서 할 소리입니까? 저는 그날 밥 먹다 말고 너무 기분이 나빠서 방에 들어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이라는 거는 임신한 아내가 그런 소리 들으면 중간에서 방패막이라도 돼주던지 해야지 나이가 어려서인지 눈치가 없어서인지 상황 파악 전혀 못하고 계속 쇼 프로그램 보면서 밥만 처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집에서 당장 나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데가 없었습니다. 친정에 가봐야 매일 돈 버느라 정신없는 부모님한테 짐만 될 게 뻔하니까요. 그러다 제가 애를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골반이 조금 비뚤어져서 자연분만하기가 힘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술을 해서 애를 낳았습니다. 애 낳고 마취 깨고 정신이 들었을 때 남편하고 시애미가 옆에 있었습니다. 보통 애 낳고 나면 고생했다. 많이 힘들었지 애는 건강하고 너무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마취해서 깨서 제일 처음 들은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너는 애를 낳아도 유별나게 낳는다. 다른 산모들은 애 쑥쑥 잘만 낳는데 너는 꼭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수술하고 유별나게 애를 낳아야 되니? 이러더라고요.
제가 애 자연분만 안 하고 싶어서 안 했습니까? 저는 순간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옆에서 엄마 왜 그래 의사가 수술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 이러니까 시부모는 남편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저한테 운다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뻑하면 울어서 나를 나쁜 시애미 만든다고요? 정말 말 한마디 찌르는 말만 했지 따뜻하게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차별하고 무시하고 눈치 주고 말하자면 밤새도록 해도 모자랍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서 남편도 작은 건설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남편의 누나는 결혼한 지 5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시부모는 자식이 임신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줄 알았는데 신우가 임신을 하니까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신은 임신하니 엄마 밥이 너무 먹고 싶다면서 툭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왔는데 저는 시어미가 임산부한테 그렇게 비싼 과일, 좋은 고기 사주는 거 처음 봤습니다. 신우는 임신했다고 고기는 돼지 목살이 아닌 소갈비 사와서 갈비찜도 해주고요. 사과 하나를 사도 애 머리통만한 걸 사와서 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그냥 과일 가게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백화점 유기농 코너에서 과일을 사주더라고요. 똑같이 임신했는데 누구 입은 입이고 누구 입은 주둥인 거죠. 저는 너무 짜증나고 기분이 나빠서 시부모도 보기 싫고 남편도 꼴 보기 싫었습니다. 남편과 말다툼도 잦았지요. 그럴 때마다 시애미는 저보고 막 살아서 남편한테 함부로 한다고 잔소리를 했고요. 남편도 저한테 짜증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고 얼마 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자주 가는 편의점 알바생이었는데 퇴근할 때마다 편의점에 들러서 그 여자 얼굴 보고 오고 주말에는 그 여자하고 영화도 보러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와도 기가 막혀서 어떻게 나랑 애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냐고 했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내가 그 여자랑 잠을 잔 것도 아니고 가끔 얼굴 보고 영화 보러 가는데 왜 그래? 내가 너랑 결혼했다고 다른 사람도 못 만나냐? 이러는 겁니다. 제가 그게 말이라고 하냐면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니까 시애미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저보고 너 진짜 사람 질리게 한다. 네가 그러니까 얘가 다른 애라도 만나야지 집에서 숨통이나 트고 살겠니? 남자는 다 여자하기 나름이야. 사랑받는 짓도 미움받는 짓도 너한테서 나오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너무 열이 받아서 내가 뭘 잘 못했는데 왜 다 내 탓이냐고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개무시를 하니까 남편까지 그러는 거 아니냐고 대들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못마땅하고 꼴보기 싫으면 내가 이 집에서 나가주겠다고 난리를 쳤죠. 그랬더니 시부모도 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시애미가 그런 저를 가만히 보고 있을 인간이 아니죠. 어디서 가정교육을 저 따위로 받아서 부모한테 대드냐고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왜 우리 부모님 욕하시냐고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한테 뭐 잘못한 게 있냐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까 그제야 시애비가 말리더라고요. 너도 그만하고 당신도 그만하라고요. 저는 그날 당장 짐 싸서 애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 놈이랑 헤어질 각오하고요. 시애미는 어디서 애를 데리고 가냐며 갈려거든 니 혼자 가라며 제 뒤에서 뭐라 대놓고 욕을 해댔고요. 남편은 저를 붙잡으려고 따라 나오더라고요. 제가 너랑 니네 식구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당장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니 엄마 저 입 좀 닥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잡지 못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더라고요.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부모님한테 언제까지 부담드릴 수 없었으니까요. 그동안 남편은 하루가 멀다고 찾아오고 그냥 집에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이제 엄마도 화 풀렸다고요. 그래서 제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가 나랑 같이 살고 싶으면 똑바로 하라고요. 네가 만나는 여자들 다 정리하고 네 부모 집에서 나오라고요. 네가 네 부모 집에서 나와서 살면 나는 너랑 같이 살 것이고 아니면 나는 너랑 더 이상은 못 살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알았다면서 다른 여자는 이제 만날 것이고 엄마한테 얘기해서 전세 자금 대달라고 하겠다 하더라고요. 남편이 시애미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 어디서 남편 등골 빼먹냐면서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은 아버지랑 상의해서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 처분해서 그게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아버지한테 아파트 처분하라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부동산에서 연락이 없어서 시애미가 직접 가서 알아보니
시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날 시애미가 시아버지 붙잡고 물고 늘어졌죠.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엄청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 집에 전세로 들어온 사람은 시아버지보다 15살 어린 애인이었고 그 여자가 6년 전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자 그 아파트를 그 여자 앞으로 해줬던 겁니다. 저는 그날 현장에 없어서 몰랐는데 남편이 말하길 시애미는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면서 시아버지한테 당장 이혼하고 위자료 내놓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두 말 않고 이혼하고 위자료 주겠다며 이제 나도 그 사람이랑 살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시애미 그날로 드러누웠습니다. 내가 평생을 속았네. 미친 영감이노 막나서 처자식을 버리네. 통곡을 했다고요. 시애미가 알아 누웠는데 명색이 며느리인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시애미에게 병문안을 갔습니다. 시애미가 저 임신했을 때 사줬던 시고 맛없는 주스용 딸기랑 돼지 목살 사들고요. 그리고 그걸 앞에 내놓으면서 이거 어머니 다 드시라고 했죠. 시애미가 너무 속에 열불이 나니 저라도 붙잡고 얘기를 하려고 벌떡 일어나 앉더라고요. 뭐 사왔는지 한번 보자며 제가 사온 걸 열어보더니 지금 이게 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저는 임신했을 때도 이런 주스용 딸기밖에 안 먹어봐서 주스용 딸기 드시라고 사왔어요. 고기도 저는 돼지 목살밖에 못 먹어봤잖아요. 신우 입은 입이고 제 입은 주둥이라서요. 어머니도 돼지 목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사왔으니까 냄새 안 나게 볶든 삶든 알아서 드세요. 저 임신했을 때 먹었던 돼지 목살은 돼지 냄새 너무 심하게 나서 못 먹었거든요. 얘기를 하니 대뜸 인연이 무슨 소리를 하냐고 하더라고요. 더 지금 나 속 뒤집으러 왔냐고, 지금 어디서 이따위를 사와서 사람 속 뒤집냐고요. 당장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색 하나 안 바뀌고 시애미한테 얘기했어요. 나도 이 집에 1분도 있기 싫어서 남편하고 같이 나갈 겁니다. 당신 아들도 그러기로 했어요. 어머니하고 누가 계속 살 수 있겠어요. 한평생 산 아버님도 질려서 도망갔는데요. 그랬더니 시애미 펄쩍 뛰고 뒷목 잡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자 그 시애미 완전히 기절할 듯 분해서 주체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꺼지라고 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 집이 왜 어머니 집이에요? 아버님이 집 처분해서 어머니 위자료 넘기고 나머지는 우리 주기로 하셨어요. 그러니 자꾸 내 집 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저 이 집에서 꺼지기 전에 딱 한마디만 더 하고 재질게요. 어머니가 오죽 아버님을 질리게 했으면 아버님이 다른 사람한테 정 주고 살았겠어요. 어머니 완전 사람 질리게 해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인데 어머니는 왜 어머니 남자한테 왜 그렇게 밖에 못하셨어요? 어머니도 평생 아버님이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고 아버님 등골 빼먹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어머니도 혼자 잘 살아보세요. 저는 어머니 아들 잘 꼬셔서 내 편 만들고 잘 살아볼게요. 제 얘기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를 듣다가 성질 장난 아닌 시애미는 손에 잡히는 게마다 저한테 집어던지더라고요. 저는 시애미가 던진 화장품 통에 머리를 맞아서 머리에 상처가 났고요. 그날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때리냐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제발 2년 전년 소리도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날로 남편도 시애미랑 연락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1년에 연락 몇 번 하고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남편은 시아버지와도 연락을 끊고 지냅니다. 시아버지는 오래된 애인이랑 너무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과 나와서 살고 신우는지 친정엄마 모실 여력이 안 되니 친정엄마한테 연락만 하고 살고 시애미는 혼자 작은 아파트 하나 구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은 평소에 잘해야 된다고 하는 모양이에요. 저한테도 좀 잘해줬다면, 아니 잘해주는 것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옛날 엄마들은 윗사람들 받들고 살아야 했고 고생들도 해서 말투가 좀 정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잘한 건 없지만 이해가 가네요. 아들놈 일찍 사고 쳐서 철없는 거 데려다 사는데 어떤 엄마가 속이 좋겠어요. 아글아글로 갚지 마세요. 돌아옵니다. 이 시어머니 참 이상하네. 며느리가 애 낳으면 친손 주고 딸 애 낳으면 외손주인데 며느리 임신에 과일 먹고 싶다면 제일 하품 딸 과일은 상품 참 희한하다. 며느리도 좋은 과일 써주시지 얼마나 서운할까. 마지막 며느리 반전 쓰니 잘했어요. 3년우님은 받는 것만 알고 자기가 해야 할 도리나 의무는 모르는 듯하네요. 아들이 본인 먹고 살기도 힘든데 대뜸 사고치고 책임감 없이 부모에게 그 생계를 떠맡겼으면
미안하단 생각부터 드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시어머니 잘못해준 걸 비난하기 전에 그래도 데리고 살아준 게 고마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애미 집도 잘알발광을 하면 꼭 저렇게 버림받더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몰라서 시애미 짓거리를 해. 나도 젊어서는 애 키우고 없는 살림 일으키느라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와서 갱년기가 와서 그동안 시애미 짓거리가 수시로 생각나니 헛병이 돋아서 같이 살기 힘들더라고요. 떨어져 사는데 전화 한 통하기 싫고 가기도 싫어 집은 찌릿내가 진동하고 곰팡이가 난리더군요. 청소하면 청소한다고 개지랄 잠자고 있으면 방문 앞에서 욕지거리. 몰상식한 시애미랑 사느니 글쓴이처럼 헤어져 사는 게 현명함. 같이 살아봤자 헛병도다. 내 인생이 피폐해짐. 잘해줄 필요가 없는 인간임.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한 내 자신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웃기는 여자네. 당연 맘에 안 드는 며느리 얻어서 그걸 표현한 거 아냐? 그게 싫었으면 나갔어야지. 지가 아쉬워서 붙어있어 놓고 참나. 그리고 자기 딸 자기 돈으로 사준다는데 난 아예 안 사줬을 텐데 저 시애미는 사주기라도 했네. 그딴 식으로 뒤통수 맞으면서 원하지 않는 며느리 얻었는데 마냥 이쁘냐? 이뻐할 시애미도 있을 수 있지만 싫어할도 당연히 있는 거야. 입장 바꿔 생각해봐야지. 내로남불이네. 유혹들 쓴 며느리도 참 싸가지 없다. 시어머니들이야 원래 좀 못되게 굴고 맘에 안 드니 그럴 수 있지만 나 같아도 새 들어 살던 집자식과 어린 나이에 사고쳐 결혼하면 맘에 안 들 듯. 그 시어머니도 심하긴 했지만 며느리도 참 못됐네. 7. 시어미가 잘못했네. 오나이 집 귀한 딸을 데려다 간에 자식만 들어 살면서 참 기막히네요. 놔두며 느리가세 시지만 얼마나 상처가 컸을 가짐작이 가네요. 귀한 손주 낳아주는 며느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텐데 예수 믿으시고 잘 사세요.